자, 복습부터 합니다.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백지 테스트 했으니까 좀 대답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아는 건 다 대답해봐야 알겠죠? 자, 다항식의 연산 소단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뺄셈 삭제. 두 번째 곱셈. 세 번째 나눗셈. 덧셈에서 뭐 배워요? 다항식의 정의를 배워요. 첫 번째. 그럼 다항식의 정의를 배우려면 뭐 알아야 돼요? 항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항이 뭐야? 문자 또는 숫자의 곱입니다. 다항식이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이제 좀 말이 통한다. 그럼 뭐 알아야 돼? 항 하나하나의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항의 차수란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다항식의 차수란 최고차항의 차수? 최고차항이 뭐냐고. 항의 차수 중 최고차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항의 차수 중 최고차수. 다음 동류항. 차수가 같은 항. 얘들아 제가 개념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지켜주면 돼요. 첫 번째, 제 말에 대답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해줬어. 병신같은 새끼들이 있네. 내가 해줬어. 대답을 해서 이거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쌤이 다음은 이라고 하면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연상할 수 있으면 좋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다항식에서 뭐 배워? 했어. 그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다항식의 정의부터 배워요. 그렇죠? 그러면 다항식의 정의가 뭐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항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럼 항이 뭐야? 대답할 수 있으면 되고. 다음은 다항식. 정의 말할 수 있으면 되고. 다음은 뭐 차수에 대한 이야기, 단항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연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 상수항이란? 상수항이 뭐야? 숫자만 있는 거? 아니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 특정한 문자가 곱해지지 않은 항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 배웁니다. 그러면서 덧셈이 끝나요. 다음은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뭘 배우는 단원이죠? 두 글자. 그렇지. 전개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근데 전개 존나 맨날 하다 보니까 어때? 귀찮아. 그래서 곱셈 공식을 만들었어. 몇 개? 10개. 다음은 10개. 다음 무슨 얘기 해야 될까? 아니 안 끝나. 10개 나열도 안 했는데 왜 변형이야? 4번까지는 중3 때 배웠다. 5번까지는 2차. 9번까지는 3차. 그치? 4번까지는 쭉 나열하고 5번은 뭐부터 변형해? 맨 위에 1번인 완전 제곱식부터 변형하는 게 5번. 차수 하나 더 높은 거 6번. 뭔지 딱 느낌이 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과 a 플러스 b의 세제곱. 배우고 합차 공식 응용한 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응용한 게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그래서 백지 테스트 볼 때 얘보다 얘를 먼저 쓰면 저는 근본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작성하시는 게 맞다. 다음 8번.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오늘 항등식 안 나가. 다항식의 연산 완벽하게 아세요. 제발. 그래야 항등식 나가는 거예요. 다항식의 연산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전 태초말 항아리 게임 하는 거예요. 다항식 맨 처음 뭐 배워요? 정의 배웁니다. 편승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알겠죠? 다항식의 정의 배워요. 그러려면 항을 알아야 돼요. 항의 정의는 문자 또는 숫자의 곱.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단항식이란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차수란 하차. 그렇지.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가 있는데
항의 차수란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고 다항식의 차수는 항의 차수 중 최고 차수. 다시 다항식이란 항을 알아야 돼요. 항이란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다항식이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이거 안 열 거야. 단항식이란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차수란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가 있는데 항의 차수는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다항식의 차수는 항의 차수 중 최고 차수. 다음 차수에 대한 이야기 동류항이 나와야겠죠. 동류항이란 차수가 같은 항. 계산한다. 그렇지. 살렸다 너네를. 다음은 상수항. 상수항이란 특정한 문자가 곱해지지 않은 항이다. 다음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 너가 죽였어. 교환법칙, 결합법칙 두 가지예요. 분배법칙 없습니다. 다음 다항식의 곱셈 전개를 배우고자 한다. 귀찮다. 그렇지. 귀찮다. 그래서 곱셈 공식 만들었다. 10가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중3 때 배웠다. 5번까지 2차, 9번까지 3차, 10번이 4차. 5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왜 걔가 굳이 5번? 왜 걔가 굳이 5번이야? 1번인 완전제곱식을 응용하는 2차니까. 6번 A 플러스 B의 세제곱. 왜? 완전제곱식을 응용하는 3차니까. 7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태초 간다. 조심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다음 응용 과정인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다음 8번 써줬잖아. 3번 응용해야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9번 독특한 친구.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뭐가 된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왜 배우지? 곱셈 공식 변형 때문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을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배우려고 하지만 교육과정에선 삭제되었다. 다음 여기까지가 3차. 10번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뭐가 돼?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왜 배워? 어떤 식이 등장해야 돼? 변형이 맞는 키워드가 아니야 이 새끼야. A 6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얘 때문에 배우는 거다. 이 친구를 누군가는 A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A 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세제곱이라 본다.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서 10번을 배운다 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곱셈 공식 끝났어요. 다음 변형이라고 해. 대칭식 교대식을 배워야겠죠. 왜? 대칭식은 왜 배워? 곱셈 공식의 맞아 그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 대칭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대식은 왜 배웠어? 스킬적인 면인 거지. 그치? 유형을 학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대식에서 중요했던 건 문자 3개짜리가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정작 이걸 거의 다 안 쓰더라고요. 대칭식 뜻이 뭐야? 문자의 위치를 뒤바꿔도 그 값이 일정한 식을 말해. 가장 중요한 대칭식이 뭐야? 기본 대칭식이야. 문자가 2개면 기본 대칭식 뭐 있어? A 플러스 B와 AB가 있어. 문자 3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B 플러스 BC 플러스 A, ABC 이렇게 3개가 있었어. 다 뭐와 관련됐어? 근거계수에 관련한 그 친구들이 기본 대칭식을 담당한다. 이거 왜 배웠어? 모든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은 기본 대칭식의 값만 알면 모든 대칭식의 값을 알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 교대식은 문자의 위치를 뒤바꾸면 그 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식이다. 여러분 이 워딩 자체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교대식은 특징이 뭐야? 간다? 대충 간다? 그렇죠. A-B를 인수로 갖는다예요. 문자가 3개면 A-B, B-C, C-A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이 친구에 관련한 3가지 식이 있었죠. 첫 번째 A 곱하기 하면 뒤에 것만 대답해봐. 뭐래?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치. 뒤에 건 그냥 썼다 칠게. 다음은 A 제곱에 B 마이너스 C. 다음은 A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만 외우면 돼 사실상. 그럼 뒤에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가 연상되도록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그 친구를 인수로 가지고 애착항 만들어서 앞에 부호만 조심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웠어요. 변형 첫 번째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 변형 순서 기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곱셈 공식 처음부터 쭉 오는 거야. 맨 처음에 할 얘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친구 있고요. 또 a 마이너스 b제곱 이 친구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로 나타낸다는 거. 이 친구가 1번, 2번에 해당하죠. 다음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다음은 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그렇죠. 다음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봐, 순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외우면 돼. 다음 좀 특이한 친구 있었어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과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이었습니다. 다음 개념이 끝났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해.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처음에 해야 될 얘기 뭐예요? 다항식 A를. 그렇죠. 그냥 A라고 쓰는 분들 많더라고.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A는 BQ 플러스 R을 꼭 작성하자. 별표 2개. B의 차수가가 아니야 여러분. R의 차수가야. 주어가 달라지면 안 돼. 너의 차수가 너보다 낮아야 되는 거야. 너의 차수가 너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얘의 차수가 메인이에요. 너의 차수가 너보다 낮아야 한다. 두 번째, 다항식은 차수가 중요하더라. 근데 이때 너가 무슨 식이더라? 항등식이더라. 많이 봐드렸어? 항등식 할 때는 가차없이 태초만에 가는 거야. 30분, 40분 걸려도 그냥 계속해.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배워보자. 그럼 맨 처음 뭐 배워야 돼? 정의. 그렇지. 이제 말이 통하고 있어. 항등식이 뭐야? 뭘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항상 성립하는 식. 하율이가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입니까? 맞습니다. 항등식이에요. 많이들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잘 봐요. x는 1. 항등식입니까? 방정식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대전제가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타겟팅을 안 했어요. 이해가요? 여러분 이 친구 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맞나요? 그렇진 않죠. 얘는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y 값에 관계없는 등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x에 대한 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항상.
x에 대한이라는 말이 필요해. 여러분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돼. 지금 우리 항등식의 정의를 안 배웠어. 느낌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인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불러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x에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2는 1이죠. 첫 번째, x에 2를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x에 2를 대입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x에 2를 대입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만 거짓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공통수학 2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명제를 배웠죠? 근데 명제 시간에 조건도 학습했었습니다. 명제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했어요. 왜? 명제가 뭐야? 참거짓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조건은 뭔데? 조건의 정의가 뭐야? 정의가 뭐냐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의 값이 1입니다. 참입니까? 참입니다. x가 2면요? 거짓이에요.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얘는 항상 중요한 것은 진리집합이라는 친구가 중요했어요. 진리집합. 이게 뭐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수학은 영어를 번역해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진리집합의 이 진리는 뭐냐면 얘랑 같은 표현이에요. 참집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야? 1이야 이거. 이게 진리집합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등식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이 뭐예요? 0, 2 아니에요? 0, 2?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 이거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여러분이 뭐라 했어요? 얘 근이 0, 2라고 했지. 그럼 얘는 0, 2를 대입하면 성립하고 다른 걸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럼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됐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 뭐야? 조건이에요. 조건. 그럼 진리집합은 뭐예요? 0,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이 돼요. 이해됐어요? 조건 하면 항상 뭘 찾아야 된다고? 진리집합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정식을 만나면 항상 뭐부터 해? 푸는 거잖아. 방정식을 만나면 풀잖아요. 자, 갑니다. 자, 등식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방정식 AX는 B의 풀이라는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중등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푸는 방법 첫 번째, A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A가 0이면 형태가 B는 0 형태가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정말 말 그대로 B도 0이야. 그럼 난 형태가 뭐야? 0은 0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친구는 X에 무엇을 대입해야 성립하니? 여러분 이 등식에 X에 뭘 대입해야 성립해? 첫 번째로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X가 없는데 어떻게 대입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X에 1을 대입해봐. 그럼 식이 뭐가 돼? 0은 0인 거야.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여러분. 대입을 못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친구는 X에 무엇을 대입해야 성립해?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해. 즉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왔어요. 얘를.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 유식한 말로는
부정이라고 했어요. 부정 무슨 뜻이야?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왜?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하나를 정할 수가 없어 하나를. 이런 뜻이야. 다음 b가 0이 아니면 어때요? 예를 들면 1은 0 형태죠. 그럼 여기다가 x에 뭘 대입한다고 해서 얘가 성립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해가 어때요? 없다고 하죠. 맞습니까? x에 무엇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르느냐? 불능이라고 이야기해요. 해를 가질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해가 없다. 다음 a가 0이 아니면 어때요?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x가 살아있죠. 내 눈에 보여요. 그 말은 식이 이제 x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 친구는 뭐라 불러요 우리? 여러분 이런 친구 뭐라 불러? 방정식이라 부르잖아. 그렇지 않니? 그것도 얘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우리 고1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 형태 보세요. 0은 0. 이거 우리 부정이라고 했죠, 방금. 근데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야. 다들 알다시피. 그럼 봐봐. 여러분 이 친구 항등식이야 아니야? 저 0은 0은 항등식이니 아니니? x에 대한 항등식이니 아니니? 항등식이지? 그치? 그럼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 부정과 항등식이 뭐가 다르느냐? 이걸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부정은 무슨 뜻이야?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항등식은 무슨 뜻이야? 항상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럼 자 물어볼게. 부정이야 만약에. 어떤 등식이 부정이래. 그러면 항등식이니? 풀어서 표현하면 해가 무수히 많으면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되니? 아니죠. 반대로 항등식이면 부정이니? 해가 모든 실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 그건 맞죠. 달리 얘기하면 부정 안에 항등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항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친구들 뭐예요? 항등식은 아니지만 부정인 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y는 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x, y는 몇 개 있어요?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여러분. 여기로. 얘 해가 무수히 많죠? 맞습니까? 즉 부정이죠. 항등식입니까? x의 값에 무엇을 넣든 항상 성립하나요? 하지 않나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얘는 부정이라고 쓸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항등식이라고 써야 훨씬 정확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니? 근데 왜 항등식이라고 쓰지 않는 걸까? 왜 중학생 때 얘를 부정이라고 썼을까? 그걸 좀 이야기하고 가고자 해요. 정확하게 배우자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육과정은 등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눠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항등식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야. 따라왔니? 따라왔니? 그럼 뭔가 부족하지 않아?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등식은 뭔데? 그걸 우리는 불능이라고 부르지 않아?
여러분 여기에 불능까지 있는 것이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등식을 저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얘가 뭐예요? 참인 명제. 얘가 거짓인 명제. 얘가 조건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얘를 뺐어요. 불능을.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능에 해당하는 등식을 여러분 시험에 절대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절대 못 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등식 시험에서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갑니다. 자, 한국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 뭐라 써져 있죠? 방정식의 풀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여기다 항등식 쓰면 어때요? 헷갈리겠죠, 여러분들이. 아니, 방정식이라며 쓰벌. 항등식이 왜 나와? 방정식이라면서. 둘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부정이라고 써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 좀 정확하게 가자고. 이제 이 친구 부정도 맞는 말이지만 뭐라고 할까? 항등식이라고 하자. 그래놓고 얘를 방정식이 아니라 등식 너의 풀이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한국 교육과정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한테 식 주고 얘 불능이야 뭐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정확한 체계를 잡고 가자는 거예요. 다들 공통수학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등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얘를. 즉 항등식의 정의는 뭐야? 참인 명제에 해당하는 등식이야. 참인 명제에 해당하는 등식.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명제를 배우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또 짚을 점이 있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우리가 다항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준 가장 넓은 개념이 뭐예요? 실수죠. 그렇죠? 허수를 배우기 전이잖아. 그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실수를 넣으면 다 성립하는데 어느 허수를 넣으면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걔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야 될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여기서의 x의 값에 관계 없다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야? 실수까지라는 거야. 그럼 허수는? 항등식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실수까지로 제한합니다. 왜요? 이유는 이래요. 허수의 존재를 밝히고 나서 항등식을 다시 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여러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는 어때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작성해야 하잖아요.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 성립하지 않는 등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 준다고요, 이렇게. 근데 체크해 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등식을 복소수 범위까지 데려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즉, 이 항등식의 x의 값에 관계없이는 맥시멈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어디까지예요? 실수 범위 안에서요. 허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허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근데 항등식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어요.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등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예요.
모든 x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 아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임의애야. 임의의 x에 대해. 이 임의의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랜덤입니다. 랜덤. 무작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야.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물론 이런 궁금증이 들면 여러분 수학 잘할 그 잠재력이 있는 건데 아니, 똑같은 건데 왜 얘를 썼다 얘를 썼다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뜻이 약간 다르지. 랜덤은 아무거나 뽑아서 넣어도란 뜻이 있는 거고 모드는 아무거나가 아니라 그냥 모든 x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 무슨 말이야? 모드는 하나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얘네에 대해서 성립한다. 무작위는 이 원소를 타겟팅하는 거야. 하나하나씩. 이런 느낌이 있어. 여러분 땐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아직까지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모든 x에 대해, 임의의 x에 대해 이런 표현 나오면 아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등식의 뜻과 표현 배워봤어요. 다음 뭐 배워야 돼요? 성질 배워야 합니다. 항등식의 성질. 자, 다음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저 중요한 것만 쓰고 갈 거예요. 항등식일 때. 첫 번째. ax 플러스 b가 0이다. 너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이미 배운 거죠, 우리. 아까 쌤이 말씀드린 그 방정식의 풀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몇이고? 0이고 b도 0이어야 한다는 거죠. 얘가 항등식이면 ab가 0이다. 그리고 ab가 0이면 얘가 항등식이 되죠. 필요충분 조건 표현인데 몰라도 돼요.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래. 이 프라임, 이 다시라는 친구, 한글로는 다시인데 영어로는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프라임. 이 친구는 언제 쓰는 거냐면 같은 미정계수예요. 어떤 상수 표현이거든요. 근데 쓰는 위치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c를 쓰면 a랑 딴판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a 프라임이라고 써서 a랑 다른 문자지만 비슷한 위치에 쓰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는 등식이 항등식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와 a 프라임이 같고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돼요. 왜요? 왜 같아야 되죠? 설명하세요. 수학은 항상 내가 배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주 좋아요. 얘네를 이항해야 돼요. 왜? 얘가 우변이 0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등식의 기본은 뭐다? 우변이 0이에요. 기억하세요. 등식의 기본은 우변이 0이다. 얘를 넘기면 a-a 프라임 x 플러스 b-b 프라임은 0이 되어서 너와 너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데서 다 문제 나온다. 그럼 이제 다음 다른 등식들은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이제 얘가 2차면 그럼 이제 모든 개수가 또 0이어야 돼. 상수항 또 0이어야 되고 다 0이어야 돼. 그 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너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또 다 0이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2번까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얘가 항등식일 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것을 뭐라 부르죠?
뭐라 부르죠? 5글자? 뭐라 부르죠? 개씨발 뭐야? 개수비교법. 그렇죠. 이 성질이 바로 개수비교법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개수비교법이다. 근데 개수비교법은 뭐 중 하나야? 미정계수법 중 하나죠.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처음부터 와볼게요. 항등식 배워볼게요. 처음에 뭐 배워요? 정의 배워요. 그 다음 성질 배워볼게요. 근데 성질에서 1번, 2번 하다 보니까 여기 이게 뭐더라? 개수비교법이더라. 근데 개수비교법은 뭐의 한 종류? 미정계수법의 한 종류더라. 미정계수법이 뭐야? 미정계수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인 거야. 미정계수는 뭐야?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정계수법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부터 말하면 저는 근본 없는 새끼 취급합니다. 당연히 얘부터 말해야 되는 거죠. 플로우상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x값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며. 그러니까 나 하나 넣어볼게. 이게 두 번째지. 그걸 뭐라 불러? 수치대입법이라 부르죠. 수치대입법.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며. 그럼 여러분 1번과 2번 중 근본이 누구예요? 1번인 겁니다. 그러면 항등식이 나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개수비교법이에요. 근데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동등한 위치를 주면 안 돼요. 첫 번째 메인이 누구? 개수비교법입니다. 이거면 다 풀 수 있다. 근데 가끔 수치대입법 이용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야 돼요. 자, 수치대입법. 대표적인 수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x에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죠. 즉 x에 1을 대입하면 우리는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뭘 알 수 있어요? 합을 알 수 있어요. 다음 x에 0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d가 됩니다. 즉 무슨 항? 상수항의 값을 알 수 있죠. 다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d 마이너스 e 플러스 d가 되죠. 어떤 유형이 떠오르면 좋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 보통 뭐 해요? 더하거나 빼죠. 그래서 짝수, 차수, 개수, 홀수, 차수, 개수를 분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홀짝 분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죠, 이제. 이렇게 줘놓고 너가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줘요. 그럼 이때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플러스 a8 얘가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x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두 식을 더하면 홀수 차수에 해당하는 개수들은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더하면 없어지고요. 이 친구의 몇 배가 나와요? 2배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풀어요? 0 대입한 거 여기다가 빼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풀어요? 최고차항 어떻게 나와? 너의 4제곱이 최고차항인 거 아니야. 다른 데선 못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1이라는 걸 인지하고 얘 친구, 이 친구 따로 빼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거 주의해줘야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조금 심화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워요. 해야 될 설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x에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더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원리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A1, A3, A4, A7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냥 A5, A7을 없애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의 부호를 반대로 만드는 행위를 했던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얘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A1, A2, A4, A5 그 친구들의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 방법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냥 언지만 하고 갈게요. 그럼 보통 x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우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대입해야 돼요. 이 친구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이유가 마이너스 1이란 수가 제곱하면 1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3개를 주기로 이렇게 남기려면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친구를 대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메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또 A0 플러스 A4 플러스 A8 얘네만 남기고 싶으면 X 4제곱이 1이 되는 I를 대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1과 마이너스 1만 일단 기억하도록 합시다. 대표적인 값들이다. 자, 근데 수치대입법 중 대표적인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한 가지 있다.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가 대표적인 수치대입법 사용 사례예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머지 정리가 뭔지는 외워줘야겠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때요? 당연한 수순들인 거예요. 외울 게 없어 그냥. 처음에 뭐 했어? 정의했어. 다음 뭐 했어? 성질했어. 근데 성질 해보다 보니까 얘가 뭐더라? 계수비교법이더라. 그래서 미정계수법 생각해봤어. 그럼 하나가 더 있더라? 수치대입법. 거기서 그냥 이제 유형적인 이야기 좀 해봤어. 그리고 나서 수치대입법 중 대표적 사례가 나머지 정리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 그럼 이 친구의 정의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갑니다. 이 친구는 다항식 A를 1차식 x-a로 나눈 딱 여기까지만 써볼게. 그럼 닥치고 해야 되는 행위가 한 가지 있어. 뭐야? a는 bq 플러스 r. 그렇지. 다항식 a를 x-a로 이렇게 나눌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수치대입법 쓸 거죠? x에 어떤 값 대입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더 이상 a라고 안 쓰고 fx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x에 무슨 값을 대입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fx는 x-a 하고서 몫이 몇인지 지금 쌤이 알려줬니? 안 알려줬지. 그냥 임의의 식 qx로 작성할게요. 그 다음 나머지는 r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몇 차식으로 나눴니?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지. 그럼 몇 차가 돼?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네. 그럼 상수항이라는 것은 x의 값에 영향을 받아? 잘 들어? 그럼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써도 돼. 써도 돼. 상관없어. 근데 안 써도 되는 거지. 상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야, 이제. 상수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몇 대입하고 싶어? 왜? 왜 A를 대입하고 싶지? 얼만 남기려고가 아니야. 얘를 모르니까야. 내가 얘를 모르잖아. 얘를 모르니까 얘를 없애야지.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x에 a를 대입하는 무슨 법?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 fa가 r이 되더라라는 거죠. 즉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된다? f
A더라. 이게 나머지 정리죠. 자, 잘 들어봐. 정신 차려. 여러분, 나머지 정리가 씨발 특이한 거야? 잘 봐. 다항식 fx를 x-a로 나눴어. 그래 놓고 이 식에 a를 대입해 본 거지. 그러면 봐봐. 앞 단원의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지? 수치 대입법 배웠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 보고 뭐라 부르죠? 이거 보고 하율아 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 거야. 앞서서 한 것과 이번 개념을 통해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머지 정리라는 거야. 이해됐니?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고 수치대입법 배웠으니까 둘이 뭉쳐서 무슨 얘기 해볼래? 나머지 정리.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 정의, 성질, 활용, 융합이에요. 그치? 정의, 성질, 활용, 융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에요? 찍지 말고 머릿속에 뭐가 생겨야 돼?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네. 뭐가 생겨야 돼? a는 bq 플러스 r이 머릿속으로 싹 그려져야 돼. 그럼 결국에 난 몫을 몰라. 그러니까 몫에 붙어있는 너가 몇이 되는? 0이 되도록 하는 x를 대입해야겠네. 그 x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나머지가 몇이야? f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외운 게 아니야. 그지? 얘에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머릿속에 얘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약속한 게 있어. 다항식끼리 나누면 닥치고 무지성으로 뭐 하자? a는 bq 플러스 r부터 쓰자 라고 했지.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정리의 의는 뭐야? 이거야. 1차식으로 나눠. 그 상황에서 몫이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 굳이 쓸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의 의야 얘들아. 1차식으로 나누는데 몫이 궁금하지 않아. 나머지만 찾고 싶어? 그럼 너 굳이 a는 bq 플러스 r 안 써도 돼. 이게 나머지 정리야. 한마디로 정리해줘? 필요 없다는 거야. 쓸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풀이를 당겨주는 역할밖에는 못해요. 그냥 무슨 얘기 해주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궁금해? 그럼 수치대입법 이용해.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지. 그치? 별 얘기 아니지. 별 얘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야? 이게 있다는 이유로 중간고사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어려운 거야. 2차 방정식 이미 중3 때 배웠어. 2차 함수 배웠어. 니네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들이 파고들 곳이 어디야? 여기랑 복소수인 거야. 그 씨발 의미 없는 그 두 곳에서 문제를 존나 어렵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내신 대비하려면 이거에 해당하는 뭐만 잘 풀면 돼? 문제만 잘 풀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문제 유형은 암기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정확히 구분해서 학습합시다. 이것이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나머지가 몇이라면 이거 발상이죠? 0이라면 나머지가 0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지. 다항식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죠. 다항식 fx가 1차식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럼 또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으니까 뭐 해야 돼? a는 bq 플러스 r을 작성해 봐야겠지. 몫은 뭔지 모르니까 qx. 그럼 뒤에 플러스 0인 거죠? 그러면 이 fx라는 친구는 x-a를 a에다가 qx를 곱하면 얘가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3은 18의 약수입니까? 맞죠? 대답할 수 있지. 왜요? 왜 약수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지. 틀렸어요. 3이 약수인 이유는 이겁니다.
6을 곱하면 18이 되니까요. 예요. 같은 말이라고요? 아니요. 약수의 정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아니에요. 특정 자연수를 곱해서 해당 수가 될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불러요. 우리는. 정의예요, 여러분? 말장난 같나요? 아니에요. 정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x 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얘 뭐라 불러요? 그렇죠. 약수와 비슷한 인수라고 부르는 거야. 식에서의 인수는 정수에서의 뭐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약수. 소인수가 아니에요. 약수입니다. 약수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인수라는 것은. 그럼 이 친구 보세요. 이러한 다항식을 곱해서 너가 될 수 있죠. 그럼 x-a는 fx의 뭐예요? 인수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게 인수 정리죠. 봐봐. 나누어 떨어지면 가끔 인수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너가 0이다. 다시. 다항식 fx가 1차식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fa는 0이다. 이거 인수 정리인가요? 이거 뭐예요? 이건 나머지 정리죠. 이해가요? 이건 나머지 정리예요, 여러분.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라며. 그러니까 fa가 0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인수 정리는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면 x-a는 fx의 인수이다. 그렇지. 이게 인수 정리예요. 예? 인수이다. 인수 정리란 이런 거예요. 그럼 자, 개념을 배워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씨발 저거 왜 배워? 아니 나머지 정리까지는 이해하겠어. 이거 굳이 왜 배우냐는 거야. 인수 정리 왜 배우는 거죠? 왜 배워요? 여러분 인수분해 하다가 안 되면 뭐 해요? x값에 어떤 값 대입하죠. 그거 보고 뭐라 해요? 인수정리죠. 인수분해의 최후의 방법을 미리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인수정리를 트리거로 다음 개념 이름이 뭐예요? 인수분해인 거예요. 근데 이 인수분해의 마지막 방법이 인수정리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자, 처음부터 갑니다. 어디 처음? 다항식의 연산으로 가요. 연산 첫 번째 다항식의 정의. 정의. 항.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다. 다항식이란. 또 주인의식 없이 애들이 하는 거 기다리는 쉐키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단항식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차수.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가 있어요. 항의 차수란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다항식의 차수는 항의 차수 중 최고 차수. 동류항 차수가 같은 항. 계산한다 항상. 상수항 특정한 문자가 곱해지지 않은 항. 원래 내림차수 모름차수는 있지만 통과. 덧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다음 다항식의 곱셈. 전개를 배우고 싶어요. 귀찮아. 곱셈 공식 10가지. 4번까지는 중3 때 배워. 5번까지는 2차, 9번까지는 3차, 10번까지는 4차. 5번부터 응용 샥샥샥샥샥. 다음 배우는 거 대칭식과 교대식. 그래서 배우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 다음은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A는 BQ 플러스 R을 제발 좀 써라. 두 가지.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항상 작을 거다. 두 번째, 다항식은 차수가 중요하다. 근데 A는 BQ 플러스 R이 무슨 식이더라? 항등식이더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항등식의 정의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모든 X에 대해서 또는 임의의 X에 대해서란 말이 나오면 항등식인 걸 알아라. 다음은 성질.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일 때 A와 B 둘 다 0이어야 한다. 그럼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이면 A와 A'이 같고 B와 B'이 같아야 한다. 그걸 뭐라 부른다? 개수비교법이라 부른다. 근데 그것은 뭐의 한 종류예요? 미정계수법의 한 종류예요. 하나가 더 있더라? 아무거나 넣으면 되잖아. 수치대입법. 대표적인 거
1, 0, 마이너스 1. 근데 수치대입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란 다항식 A를 fx를 그치? 변신한 거지? fx를 1차식 x-a로 나눴어. 그럼 머릿속에 a는 bq 플러스 r이 떠올라. x-a가 0이 되도록 하는 x, a를 대입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 fa가 되더라. 그 중에서 나머지가 0이면 인수정리라 하여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더라. 근데 그것이 무슨 방법? 인수분해하는 최후의 방법이더라. 그래서 다음 단원 이름이 인수분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 백지 테스트 때 뭐 쓰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A는 BQ 플러스 R은 항등식이다. 부터 쓰면 되는 거예요. 부터 항등식의 정의, 성질, 활용, 융합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잠시 쉬겠습니다. 52분까지 쉴게요.